나온 문제부터 한번 봅시다. 선생님이 이제 여기 얘기했던 것처럼 방법을 좀 유형으로 기억해야 되는 단원이라서 그거를 좀 잘하길 바라고 만든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잘 기억하는 건 어렵지 않을 테니까 384번부터 볼게요. 이제 384번에 지금 10원짜리, 20원짜리, 50원짜리 우표를 합쳐서 세 종류의 우표가 있는데 적어도 한 장씩 살 때 세 종류의 우표를 합쳐서 150원어치를 살 경우의 수를 구해달라고 했어. 우리가 이제 어떤 물건을 얼마만큼 살 거다라고 할 때 이제 접근하는 방법이 될 텐데 10원짜리, 20원짜리, 50원짜리 우표가 있는데 총 150원어치를 사고 싶다. 그럼 이제 이 문제에서 기억하고 싶은 건 딱 하나야. 개수를 문자로 표현하는 거지. 사고자 하는 개수를 문자를 이용해서 표현을 할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개수는 항상 뭘로 표현이 될 거냐면 자연수, 정수로 표현이 되겠지. 뭐 0개도 만약에 된다고 치면은 정수가 될 수도 있고 뭐 자연수가 될 수도 있을 거야. 그럼 이렇게 정수나 자연수랑 관련된 경우의 수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항상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 거냐면 개수가 큰 문자를 기준으로 삼아서 일일이 대입을 할 거야. 이제 좀 계속 안타까운 단원이야. 일일이 유형별로 기억할 수밖에 없는 단원이라 우리가 항상 개수가 가장 큰 문자를 기준으로 잡아서 일일이 숫자를 집어넣어서 풀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10원짜리, 20원짜리, 50원짜리를 총 150원어치 살 거니까 10원짜리 우표를 내가 우선 X게 살 거다. 20원짜리 우표를 Y게 살 거고 50원짜리 우표를 G게 살 거다라고 이렇게 문자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게 먼저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럼 내가 이제 두 번째로 식을 세울 수 있을 거야. 어떤 식을 세울 수 있을 거냐면 10원짜리를 X게 살 거니까 총 10X원이 될 거고 20원짜리를 Y게 샀으니까 총 20Y, 50원짜리를 G게 샀으니까 50G원이 얘가 이제 150원이 될 거다라는 거지. 그래서 요 식을 세우면 중학교 때도 배운 과정이지만 이렇게 식을 세운 다음에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적어도 한 장씩은 산다 그랬거든. 적어도 한 장씩 살 거기 때문에 X, Y, G가 적어도 다 1보다 커야 돼. 즉 얘가 자연수가 돼야 되는 거지. 우리가 우표를 0.5개 살 수는 없으니까 자연수가 될 거다. 그럼 어떻게 할 거다? 개수가 가장 큰, 지금 G가 개수가 50으로 가장 크니까 여기다가 값을 일일이 대입하면서 문제를 풀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G에다가 대입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수가 지금 얼마일 거냐면 1일 테니까 1을 한번 대입을 해보는 거지. G에다가 1을 대입하면 식이 어떻게 바뀔 거냐면 10x 더하기 20y, 얘가 50이니까 넘어가면 얘가 100 이렇게 바뀌겠네. 그럼 또 똑같아. 항상 개수가 큰 걸 기준으로 삼을 거라서 지금 10x 20y니까 얘가 더 개수가 크지? 그래서 y에다가 값을 집어넣어가면서 x의 값을 결정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럴 때 순서상의 도움을 받으면 편하겠지. 그래서 y에다가 1을 대입하면 얘가 20이 되니까 넘어가면 x는 8이 되면 될 거고, y에다가 2를 대입하면 6이 되면 될 거고, 3을 대입하면 4가 되면 되고, 4를 대입하면 2가 되면 되겠다. 만약에 y에다가 5를 대입하면 x가 0이 되니까 그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나가는 유형을 익혀나가는 거야.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야. 두 번째로 이제 G에다가 2도 한번 대입을 해보면, 그럼 얘가 100이 돼서 넘어가니까 10x 더하기 20y가 50이 되면 되겠네. 10x 더하기 20y는 50이 되겠다. 그럼 또 마찬가지로 y가 개수가 가장 크니까 y에다가 1 대입하면 x는 3이 될 거고, y에다가 2를 대입하면 x는 1이 되면 될 거고, 3 대입하면 넘어가니까 안 되겠지. 그래서 두 가지가 가능하겠다. G에다가 3을 대입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니? 3 대입하면 얘가 0이 되버려서, 그렇지, x, y가 0 되니까 그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총 6가지가 답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개수의 큰 값에 일일이 값을 대입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유를 설명을 해주면, 첫 번째는 개수에다가 큰 숫자를 집어넣어서 식을 최대한 좀 간소화시키고 싶은 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작은 수에다가 숫자를 대입하면 얘가 이제 자연수가 안 나오고 분수가 나오는 불필요한 경우가 생길 거거든. 애초에 그런 걸 좀 없애고 가자는 거지.
그래서 정말 기본적으로 꼭 익혀야 되는 좋은 문제다.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수학이 알게 모르게 사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게 쓰일 거예요. 계속해서. 386번은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봅시다. 386번을 아이들이 가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한다기보다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는데 미리 좀 얘기를 해주면 지금 a 더하기 b 곱하기 x 더하기 y 더하기 g를 계산했을 때 생기는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구해달라고 했거든. 얘는 이렇게 지금 푸는 문제 중에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하나만 얘기를 하면 항상 이렇게 제공되는 문자의 종류가 항상 모두 다른 문자를 줄 거야. 그러니까 겹치는 문자 혹은 중복되는 문자는 안 줄 거다라는 거지. 만약에 중복되는 문자가 나온다. 지금 이렇게 a 더하기 b 곱하기 x 더하기 y로 되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x 더하기 y 곱하기 뭐 x 더하기 y 더하기 g 이렇게 중복되는 문자가 나온다라고 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밖에 없거든. 그치, 하나는 그냥 일일이 전개해 보는 수밖에 없어. 그럼 당연히 일일이 전개하는 문제는 안 내겠지. 이런 문제는 문제를 낼 리가 없으니까 안 내겠지.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확률과 통계라는 단원에서 배우는 확률과 통계에서 배우는 중복조합이라는 게 있거든. 얘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심화 과정에서 배우는 거니까 당연히 이런 문제도 안 나오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밖에 안 보겠다? 항상 이렇게 모두 문자의 종류가 다른 거밖에 안 보게 돼요. 그럼 이제 그냥 결론부터 얘기하면 얘는 항의 개수가 2개고 얘는 항의 개수가 3개잖아. 그래서 곱해서 그냥 6이 답이야. 왜 6이 답이냐? 선생님은 너희한테 인수분해 곱셈공식을 가르칠 때 이미 이 방식을 가르친 거지. a 더하기 b라는 걸 내가 무슨 뜻으로 생각하자 그러냐면 얘 지금 항이 a랑 b 2개니까 a 또는 b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자라고 생각을 했었고 x 더하기 y 더하기 g도 항이 3개니까 내가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면 x 또는 y 또는 g 3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2가지, 여기서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3가지 동시에 하는 거니까 곱해서 6가지다. 사실 우리가 이미 문제를 이렇게 풀고 있지. 전개할 때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는데 전개했을 때 다 각각 다른 항이 나올 테니까 당연히 2 곱하기 3 6가지가 나온다고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다. 또 선생님이 굳이 설명하는 이유는 가끔 애들이 쓸데없는 걱정을 해서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걸 말을 해주고 싶어서 선생님이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388번 이 양의 합수의 개수 은솔이는 잘 기억을 할 텐데 여기 까먹는 애들이 많아서 여기 굉장히 중요하게 쓰일 거야. 그냥 문제 푸는 도구로 항상 시도 때도 없이 나오는 문제라서 약수의 개수 세는 문제를 좀 잘해야 되는데 지금 24회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해달라. 우리가 이제 사실 중학교 때는 그냥 약수의 개수다라고 부르는데 굳이 양의 약수의 개수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음수도 약수가 될 수 있거든. 사실 배수가 되기만 하면 되니까 우리 이제 양의 약수의 개수를 푸는 문제가 나오면 항상 뭘 이용해서 문제를 풀기를 하면 소인수분해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기를 했었지. 얘도 그냥 영상을 들을 아이들을 위해서 한 번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볼게. 우리가 이제 24를 소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얘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결론부터 좀 한 번만 얘기를 해보면 여기서 두 가지만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이 약수의 개수랑 우리가 조금 더 넘어가서 약수의 총합까지는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 이 약수의 총합은 나중을 위해서라도 기억을 해야 되거든.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수열이다라는 걸 배우면은 그때도 하나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거야. 그래서 미리 좀 익혀놓고 갈 건데 약수의 개수는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지수에다가 여기는 지금 지수가 3이고 이게 아무것도 안 써있으면 1이니까 지수에다가 1씩 더해서 곱하기로 했었다. 이게 이제 약수의 개수 공식이었지. 굳이 써보자면 지수에다가 1을 더한 후에 모두 곱하겠다.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었다. 약수의 총합 기억나는지? 약수의 총합 어떻게 하겠었는지? 얘는 이제 지금 여기 2의 세제곱이 있고 여기 3의 1제곱이 있잖아. 그럼 2의 세제곱을 1부터 1, 2의 1제곱, 2의 제곱, 2의 세제곱 이렇게 표현을 할 거고
3의 1제곱이 있으면 1부터 여기까지. 그럼 1부터 지수 1씩 커지면 3의 1제곱 이렇게 갈 거거든. 얘도 사실 이제 내가 너희 반은 설명을 했으니까 얘기할 수 있는데 다른 반에서는 저거 그냥 1이라고만 내가 얘기하는데 우리는 할 수 있어. 얘가 왜 1이냐면 어디서부터 시작한 거냐면 2의 0제곱부터 시작한 거야. 2의 0제곱부터 세제곱까지. 우리 항상 모든 지수의 0제곱은 1이라고 선생님이 알려줬잖아. 얘도 똑같아. 3의 0제곱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얘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항상 얘는 좀 정리를 해볼까? 만약에 어떤 자연수에는 소인수분해 했을 때 A의 P제곱, B의 Q제곱, C의 R제곱이다 라고 했을 때 약수의 총합은 어떻게 될 거냐면 A, P를 이렇게 생각을 할 거다라는 거지. A 0제곱부터 A 1제곱 쭉 해서 A의 P제곱까지 이렇게 다 더할 거야. 그 다음에 B의 Q제곱도 마찬가지로 B의 0제곱부터 B의 1제곱 쭉 해서 B의 Q제곱까지 이렇게 생각을 할 거야. C도 C의 0제곱부터 쭉 해서 C의 R제곱까지. 이게 만약에 더 생기면 더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한 게 우리가 약수의 총합이 되겠다. 약수의 총합이 되겠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항상 밑에 관계없이 지수가 0이면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1부터 쓰게 되는 느낌이 있는 거야. 이게 약수의 공식. 차이도 풍산자 161쪽 풀면 되고. 그래서 지금 이 공식이 자꾸 이제 공식으로만 가르치니까 아이들이 까먹는 건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를 한 번만 생각을 해보면 사실 쭉 죽을 때까지 기억할 수 있는 거거든.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이렇게 어떤 수를 소인수분해하면 중학교 1학년 때 뭘 하기로 했었냐면 소인수분해 표라는 걸 하기로 했었어. 네. 소인수분해 표라는 걸 만들었거든.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렇게 만들었던 거지. 예. 맞아. 1부터 시작했다라는 게 핵심이야.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2의 세제곱이면 소인수분해 표를 만들 때 1부터 2의 1제곱, 2의 제곱, 2의 세제곱. 여기도 3의 1제곱까지니까 1부터 3까지. 그래서 지금 여기 안에 약수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거 한 번만 채워보면 여기가 1, 2, 4, 8, 3, 6, 그 다음에 12, 24. 그래서 여기 지금 몇 칸이 만들어지냐면 8칸이 만들어졌지. 이게 약수의 개수가 될 텐데 2의 세제곱인데 여기가 4칸인 이유는 1이 하나 들어가서 3 더하기 1이 된 거야. 여기도 3의 1제곱인데 2칸인 이유는 여기 1이 들어가서 1 더하기 1. 그래서 지수의 1씩 더해서 곱한 게 되는 거고, 약수의 총합이라는 건 그럼 뭐냐면 이거를 싹 다 더하는 거잖아. 이거를 싹 다 더한 건데 결국은 얘를 전개한 모양이 저 수를 모두 만들어내는 모양이기 때문이야. 얘를 전개한 모양이 저 수를 다 만들어내는 모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수의 총합 공식도 이렇게 만들어진 거지. 선생님은 되게 운이 좋았다라고 말을 해야 돼. 나는 중학교 과정을 우리 엄마랑 했으니까 어머니께서 이렇게 설명을 되게 잘 차근차근 해줬어. 내가 이제 워낙 어렸을 때 이걸 배웠다 보니까 선생님이 이 과정을 한 초등학교 3, 4학년 때 배웠나? 그러니까 외울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해를 시키고 싶으셨던 것 같아. 그래서 너희도 그렇게 생각하면 충분히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으니까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넘겨서 이제 색칠하는 문제를 볼 건데 이 색칠하는 문제는 선생님도 너희한테 되게 좀 미안하고 너희가 느끼기에 좀 무책임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정형화 시킬 수가 없어. 문제에서 나오는 형태에 따라서 접근하는 방법이 되게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가 문제를 많이 접근하면서 감각을 익히는 수밖에 없거든. 선생님이 여기서 이제 뭔가 하나를 이렇게 풀 거다라고 얘기할 건데 이것도 맨날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야. 얘가 항상 이렇게 쓰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제 제시해 줄 수 있는 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한 7, 80%의 문제는 이렇게 하면 풀 수 있다 라는 거밖에 말을 해줄 수가 없거든. 그래서 그것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지금 문제에서 A, B, C, D를 5가지 색을 이용해서 색칠을 할 건데 문제에서 뭐라 그러냐면 영역을 구분하기 위해서 인접한 영역은 다른 색을 칠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이제 보통 접근을 할 때 일반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할 거냐면 첫 번째로 제일 먼저 칠하는 영역. 제일 먼저 칠할 영역은 보통 가장 큰 곳이야. 이건 어느 정도 문제에서 힌트를 주고 있는 거거든. 일부러 제일 크게 뭔가를 하나를 줄 거야. 가장 큰 영역이 될 텐데 뭘 의미하고 싶었던 거냐면 가장 많은 곳과 인접한 곳이야. 여기를 제일 먼저 칠하는 게 그나마 변수를 제일 줄일 수 있어. 선생님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야. 어디서부터 해도 사실 상관없어. 답은 똑같이 나와. 어디서부터 해도 답은 똑같이 나오는데 어디서 아무렇게나 막 하면 경우를 따져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 근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가장 많은 곳하고 인접한 영역을 칠하게 될 거고, 이제 푸는 과정을 좀 한번 설명을 해보면, 자 이제 그냥 각 영역에 칠할 수 있는 세 개 가지수를 쓸 건데, 이걸 칠할 때 뭘 생각하면서 가지수를 세야 되냐면, 만약에 경우가 나뉘게 된다면 경우가 나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줘야 돼. 이제 경우가 나뉠 수 있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이것도 이제 다 쓰고 선생님 한번 설명을 해볼게. 만약에 경우가 나눠질 수 있다면 선생님은 어떻게 문제를 풀어 나갈 거냐면 세 개의 종류를 가정해 나가면서 문제를 풀 거야. 선생님이 이 방식을 한번 썼던 적이 있거든. 세 개 종류를 가정해 나가고 쓴다는 게 뭐냐면 언제 썼었냐면 내가 함수 문제에서 함수의 개수를 세는 문제에서 내가 가끔 얘가 여기로 갔다고 치고 상황을 보자라고 했던 적이 있거든.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 나갈 거야. 얘는 지금 쉬운 문제라서 2번, 3번가 경우가 나눠지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거든. 얘는 그냥 빠르게 한번 해볼게. 지금 내가 5가지 색깔을 이용해서 인접한 영역에 다른 색을 칠할 거야. 그럼 지금 여기서 가장 많은 곳과 맞닿아 있는 곳이 A가 되는 거지. 그럼 여기를 이제 제일 먼저 칠할 거다라는 거지. 내가 지금 A에 칠할 수 있는 색의 가지수는 몇 가지가 될 거냐면 5가지가 될 거야.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부터는 가장 많은 영역을 칠해 나가는 게 아니라 가장 적게 인접한 영역을 칠해 나갈 거야. 그래서 순서대로부터 하면 돼. B부터 칠해 나갑시다. 내가 A에 지금 칠할 수 있는 색이 5개인데 A에 한 가지 색을 칠했을 테니까 B는 누구랑 색깔이 달라야 되니? A랑 색깔이 달라야 되지. 그래서 B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몇 가지밖에 없겠다? 4가지밖에 없겠다. 그럼 C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몇 가지일까? C는 A랑도 달라야 되고 B랑도 달라야 돼. 3가지. 그치. C에다가는 3가지 색을 칠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볼게. 지금 C는 A랑도 달라야 되고 B랑도 달라야 되니까 여기는 3가지 색을 칠할 수 있을 거야. 그럼 D에는 몇 가지 색을 칠할 수 있지? D는 A랑 다르면 되고 C랑 다르면 되는 거지. B랑은 아무 상관이 없지. A랑 C랑만 다르면 되니까 여기도 3가지 색을 칠할 수 있겠다. E도 마찬가지로 A랑만 다르고 D랑만 다르면 되니까 여기도 3가지 색만 칠하면 되겠지. 이런 문제는 굉장히 쉽다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문제를 우리가 시험에서 볼 가능성은 없어. 우리는 이제 보통 어떤 문제를 보게 될 거냐면 가장 대표적인 문제, 아마 너희도 학교에서도 이런 문제를 많이 볼 텐데 이런 문제를 많이 보게 되겠지. 예를 들어 A, B, C, D라고 나갈게. 참고로 이것도 선생님이 미리 얘기를 하면은 A, B, C, D의 모양이 다 다르지. A, B, C, D의 모양이 다 달라. 너희가 만약에 이렇게 어떤 원을 정확하게 4등분해서 A, B, C, D, 지금 A, B, C, D가 완전히 똑같이 생겼어. 구분이 안 돼. 그럼 요거를 칠하는 경우랑 요거를 칠하는 경우는 완전 다르거든요. 완전 달라. 얘는 이제 회전해서 같아지는 모양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원순형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나중에 확률과 통계에서 배울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건 지금 전혀 볼 필요 없어. 당장 이거부터 잘해야 돼. 그래서 저거부터 잘해야 되는데, 자 이제 얘를 한번 해보자고. 얘도 똑같이 선생님이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 볼게. 4가지 색을 이용해서
색칠을 할 건데 인접한 영역은 다른 색을 칠할 거야. 그럼 지금 이 문제랑 얘랑 다른 점이 뭐냐면 얘는 A가 극단적으로 많은 영역하고 맞닿아 있어서 A가 좀 특별한데 얘네들은 지금 다 균일하지. 균일하기 때문에 뭐부터 먼저 칠해도 상관이 없어. 그래서 선생님은 그냥 A부터 순서대로 칠해 나갈 거고 하나 더 체크해야 되는 게 A랑 C는 지금 이렇게 있으면 점으로 만나고 있지. 네. A랑 C는 인접하다, 인접하지 않다? 인접하지 않다. 그치? A랑 C는 인접하고 있지 않은 거야. 네. B랑 D도 마찬가지인 거지. B랑 D도 지금 인접하지 않은 상태다.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볼 건데, 자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통해서 얘는 경우를 나누는 거다라는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아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구나라는 걸 떠올릴 수 있어야 되는 거든. 그 능력을 기르는 게 중요해. 그래서 선생님 한번 생각을 해볼게. A에 지금 칠할 수 있는 색은 A부터 먼저 칠한다고 치면 A에 지금 칠할 수 있는 색은 4가지. 그럼 B에 칠할 수 있는 색은 몇 가지지? A랑 B가 달라야 되니까 3가지가 될 거야. 그럼 C에는 몇 가지를 칠할 수 있을까? C는 누구랑만 다르면 돼? B랑만 다르니까 3가지거든. 그리고 이제 D에다가 칠할 색을 생각할 때 이걸 생각할 수 있어야 돼. A랑도 달라야 되고 C랑도 달라야 되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A랑 C에 같은 색을 칠할 수도 있잖아. 다른 색이 칠해질 수도 있고 같은 색이 칠해질 수도 있지. 다른 색이 칠해졌으면 D에 칠할 수 있는 경우가 2가지가 될 텐데 여기다 한 번 써볼게. 만약에 내가 A랑 C에 다른 색을 칠했으면 D는 2가지의 경우가 생길 텐데 A랑 C에 같은 색을 칠했다면 그럼 몇 가지가 되는 거지? 3가지가 되는 거야. 그럼 지금 상황에 따라서 경우가 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지금 완전 싹 다 잘못 푼 거라고. 빨리 어떻게 해야 된다? 경우를 나눠야 된다. 그러니까 무작정 문제를 보자마자 경우를 나눠야 되는구나라고 떠올릴 수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상황을 칠해가면서 이거 뭐야 경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럼 다시 풀어야겠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갈 수 있어야 돼. 그럼 이제 문제를 다시 접근을 해나가야 되는 거지. 방금 우리가 확인을 했지만 어떤 경우 2가지가 존재하겠다? A랑 C에 같은 색을 칠하는 경우랑 A랑 C에 다른 색을 칠하는 경우로 달라질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경우를 몇 가지로 나눌 거냐면 2가지로 나눌 거다라는 거지. A와 C에 같은 색을 칠하는 경우. 요거랑 두 번째로 A랑 C에 다른 색을 칠하는 경우. 이렇게 2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어떤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 나갈 거냐면 여기다가 A에 칠할 수 있는 색의 경우의 수, B에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 C에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 D에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이렇게 쓰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그럼 이제 한번 차근차근 해봅시다. 만약에 A랑 C에 같은 색을 칠할 거야. 자, 이거 핵심이야. 같은 색을 칠할 거다라는 걸 잊으면 안 돼. 그럼 내가 지금 A에다가 칠할 수 있는 색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면 4가지가 될 거야. B는 A랑 달라야 되니까 몇 가지를 칠할 수 있을 거냐면 3가지를 칠하면 되겠지. 그러면 C에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 같은 색을 칠할 거지. A의 색을 칠하는 동시에 C의 색이 결정이 될 거야. 그러니까 C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다? 1가지다. 이거를 빨리 체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같은 색을 칠할 거기 때문에 A의 색이 결정되는 순간 C의 색이 결정이 될 거다. 그러면 이제 지금 A랑 C가 같은 색이잖아.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냐면 색의 종류를 가정해 나가면서 해결해 나갈 거다라고 했거든. 이게 내가 너희한테 줄 수 있는 유일한 팁이야. 선생님은 이제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냐면 4가지 색을 1번 색, 2번 색, 3번 색, 4번 색 이렇게 4가지가 있다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볼게. 이제 상황을 만들어 보는 거지. A에다가 내가 1번 색을 칠했어. B는 A랑 달라야 되니까 2번 색을 칠했다고 쳐봅시다. 지금 이 경우에는 A랑 C에 같은 색을 칠할 거니까 C에다가도 무슨 색을 칠해야 돼? 1번 색을 칠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D에다가 칠할 수 있는 경우에서는 1번 빼고 다르잖아. 1번 빼고 2, 3, 4 다를 테니까 B에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되겠다? 3가지가 되겠다. 이거 동시에 할 거니까 곱하면 36가지가 나오겠지.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이제 A랑 C에 다른 색을 칠하는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A랑 C에 다른 색을 칠할 거야. 그럼 이제 자, 첫 번째로 A에 칠할 수 있는 건 4가지가 될 거고 B는 A랑 다르면 되니까 3가지가 될 거고 그러면 C는 몇 가지가 될까? 여기도 이제 한 번만 써보자고.
A에 내가 1번을 칠했고 B에다가 2번을 칠했어. 지금 내 조건이 A랑 C에 다른 세 개를 칠할 거거든. 그러니까 C에다가는 1번도 칠하면 안 되고 2번도 칠하면 안 돼. 그러니까 나오는 경우에서 몇 가지밖에 없다? 두 가지밖에 없다. 이게 두 가지밖에 없는 거지. 그럼 이제 C에다가 내가 만약에 3번을 칠했다고 쳐보자. 그러면 D는 1번도 안 되고 3번도 안 되니까 칠할 수 있는 색이 몇 가지밖에 없다? 2번, 4번 두 가지밖에 없다. 내가 너희한테 줄 수 있는 유일한 팁은 요거밖에 없다. 색칠을 가정해가면서 문제를 풀어보는 거지. 어려운 문제면 어려운 문제일수록 도움이 될 거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동시에 할 거니까 얘는 48가지가 나오겠다.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답은 요거 두 개를 구하면 되겠지? 이건 동시에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여든 4가지가 답이 되겠다. 이거. 우리가 경우에 대해서 빨리 익히는 거가 핵심적인 문제였다. 그 다음에 경우의 수의 마지막 문제를 해봅시다. 이 금액을 지불하는 방법, 이 문제가 방법만 알면 정말 쉬운데 방법을 모르면 아예 접근하기가 힘든 문제거든.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방법만 알면 돼. 정말 내가 하고 싶지 않은 말이지만 이 문제는 그냥 방법만 알면 되는 문제다. 그래서 이게 칙표 표시를 해놓게. 선생님 이제 방법을 꼭 알아야 되는 문제에 칙표 표시를 해놓으니까 한번 해보면 지금 얘는 100원짜리 동전 1개랑 그 다음에 50원짜리 2개랑 그 다음에 10원짜리 3개가 있다. 사람이 오늘도 사람이 지금 보면 저번 주간 한 번도 못 왔는데 뭐 있겠지. 봅시다. 10원짜리 3개를 가지고 이제 다음 물음에 답해달라 그랬는데 괄호하고 뭐라고 써있냐면 0원을 지불하는 거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랬어. 0원을 지불하는 거는 생각하지 않겠다. 이제 늘 이런 문제가 나오면 항상 딱 문제가 두 가지밖에 안 나와. 첫 번째는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구해달라.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구해달라는 문제가 나오고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를 구해달라. 항상 이렇게 두 가지밖에 안 나오는 거지. 자, 우선 문제를 풀기 전에 방법의 수랑 금액의 수가 뭐가 다른지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얘 지금 완전 다른 경우거든. 완전 다른 경우인데 방법의 수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만약에 100원짜리 한 개를 내는 경우 100원짜리 한 개를 내는 경우랑 50원짜리 2개를 내는 경우는 같은 방법이니 다른 방법이니? 다른 방법이지. 이걸 다른 걸로 치겠다라는 게 방법의 수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내가 100원짜리 한 개를 내는 거랑 50원짜리 2개를 내는 건 사실 금액은 둘 다 얼마인가? 100원으로 같은 거지. 금액의 수에서는 둘을 같은 놈으로 보겠다라는 거지. 구분하지 않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방법의 수랑 금액의 수는 완전 다른 문제가 되겠지. 완전 다른 문제가 될 거야. 그럼 이제 방법의 수부터 얘기를 해주면 얘는 굉장히 쉬워. 정말 쉬워. 방법의 수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선생님이 동전이라고 얘기할게. 이게 지폐가 나올 수 있는데 딱히 그냥 쓸 말이 없어서 용어가 없어서 각 동전으로 동전이라고 하면 되게 헷갈릴 때가 있지. 각 금액으로 할 수 있는 액션의 수를 생각하면 돼. 이 아주 정확한 표현이에요. 액션의 수를 생각하겠다. 지금 100원짜리는 한 개가 있고 50원짜리는 2개가 있고 10원짜리는 3개가 있거든. 100원짜리 한 개로 할 수 있는 액션의 수는 낼까? 그치. 100원짜리를 하나도 안 내는 경우랑 한 개 내는 경우. 그래서 몇 가지가 있겠어? 두 가지가 생기겠지. 100원짜리 한 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액션은 두 가지. 그럼 50원짜리 2개로 할 수 있는 액션은 몇 가지죠? 안 내거나 한 개 내거나 2개 내거나. 그치. 세 가지가 되겠지. 영원 지불은 안 한다고 하잖아. 아니 우선 이거는 나중에 답을 낼 때 생각하는 거고 액션의 수만 생각을 하자. 그럼 10원짜리 3개로 할 수 있는 액션의 수는 0개 내거나 1개 내거나 2개 내거나 3개 내거나 몇 가지? 4가지가 되겠지. 그냥 개수에다가 1 더하면 되는 거지. 하나도 안 내는 거 하나가 추가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자, 각 금액으로 할 수 있는 액션의 수, 방법의 수를 생각해 보면
자 이제 100원짜리로 내가 할 수 있는 액션의 수 몇 가지? 두 가지야. 50원짜리로 할 수 있는 액션의 수는 세 가지야. 10원짜리로 할 수 있는 액션의 수는 네 가지야. 이거를 동시에 할 거니까 곱하면 나는 총 몇 가지의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거냐면 24가지의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거지. 자 근데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얘도 포함되어 있는 거지. 100원짜리를 한 개도 안 내고 50원짜리도 한 개도 안 내고 10원짜리도 한 개도 안 내는 0원을 지불하는 게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반드시 뭘 하나 빼줘야 돼? 0원. 그치. 0원을 지불하는 한 가지를 반드시 빼줘야 된다. 그래서 답은 몇 가지가 될 거냐면 23가지가 될 거. 이게 방법의 수가 되는 거지. 자 그럼 이제 금액의 수가 이제 관건인데, 자 금액의 수는 어떻게 접근을 할 거냐면 두 가지 방법을 따라 두 가지 스텝으로 접근을 할 건데, 자 이것만 기억하면 되게 편해. 첫 번째 스텝 1, 중복되는 금액이 있으면 있을 때 단위가 가장 낮은 걸로 쪼갤 거야. 단위가 가장 낮은 금액으로 모두 바꿀 거야. 무슨 말이냐면, 자 이것만 이해하면 이 문제는 되게 쉬워져. 내가 지금 10원짜리가 몇 개 있냐면 3개가 있거든. 10원짜리가 3개밖에 없잖아. 얘를 가지고 50원 만들 수 있니 없니? 얘를 가지고 50원을 만드는 건 불가능하지. 네. 이건 불가능해. 근데 나 50원짜리 2개가 있거든. 그럼 50원짜리 2개를 가지고 100원을 만드는 건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해. 이게 중복되는 거야. 이게 중복된다라는 거야. 지금 나는 50원 2개를 가지고 100원을 만들 수 있거든. 그래서 여기가 지금 중복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지.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한번 써볼게. 괜히 헷갈리니까. 내가 지금 100원짜리가 1개가 있고 50원짜리가 2개가 있고 10원짜리가 3개가 있는데, 10원짜리로는 50원을 못 만드는데 50원짜리 2개로는 100원을 만들 수가 있는 거지. 이 2개가 지금 중복되는 상황인 거야. 그럼 우리는 얘를 어떻게 할 거다? 가장 낮은 금액으로 쪼갤 거다라고 했거든. 100원짜리 1개를 이거보다 낮은 50원짜리로 다 쪼개서 뭘로 생각할 거야? 50원 4개로 생각할 거야. 요게 핵심이야. 50원 4개로 쪼갤 거야. 그럼 나는 문제를 50원짜리 4개와 10원짜리 3개가 있다고 바꿔서 문제를 풀 거다라는 거지. 이렇게 하고 뭘 하면 되냐면 반복의 수를 세면 돼. 자, 그럼 이제 내가 지금 50원짜리가 4개가 있고 10원짜리가 3개 있다라고 문제를 바꿔보면 50원짜리 4개로 취할 수 있는 액션은 몇 가지지? 하나도 안 내거나, 그치, 1개 내거나, 2개 내거나, 3개 내거나, 4개 내거나. 그래서 5가지가 존재할 거야. 10원짜리 3개로 할 수 있는 액션은 하나도 안 내거나, 1개 내거나, 2개 내거나, 3개 내거나 하니까 4가지가 존재하겠지. 그래서 곱해서 몇 가지의 방법이 가능하냐면 20가지의 방법이 가능하다. 근데 얘도 굉장히 중요한 게 여기에는 모두 들어있다. 50원짜리도 안 내고, 그치, 10원짜리도 안 내는 0원을 지불하는 방법 한 가지를 반드시 빼줘야겠지. 항상 요거 놓치면 안 돼. 그래서 답은 몇 가지가 될 거냐면 19가지가 될 거야. 그래서 방법의 수랑 금액의 수 한 번만 하면, 이거는 진짜 방법만 알면 너무 쉽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꼭 잘했으면 좋겠고, 얘를 가지고 방법을 끝이다. 그래서 164번 4쪽에 문제도 열심히 잘 풀어보는